지금 당장 다리를 내려다 보십시오. 인터넷을 검색하며 앉아 있었거나 지난 2시간 동안 책상에 얽매여 있었다면 피부 아래에서는 조용한 기계적 결함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은 현재 전체 혈액량의 약 70%를 하체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하향력에 맞서 다리 정맥 내부에 섬세한 일방향 정맥 판막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대사노폐물로 무거워진 탈산소혈이 종아리의 심부정맥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을 우심방으로 다시 펌프질하도록 설계된 주요 생물학적 엔진이 당신의 자세로 인해 완전히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를 무심코 종아리 근육 구체적으로는 가자미근과 비복근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임상 혈액학에서는 이를 단순한 조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당신의 제2의 심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제2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러한 기계적 마모의 결과를 관찰합니다. 환자들은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무거움입니다. 발목이 부어오르고 부종이 생긴 조직에는 깊고 붉은 양말 자국이 남습니다. 그들은 대개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불가피한 대가로 치부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기계적 정체입니다.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정맥 혈류의 속도가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혈액이 멈추면 점도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걸쭉해집니다. 이러한 국소적 정체는 혈관을 둘러싼 내피세포를 물리적으로 질식시켜 심각한 내피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갈 곳 없이 압력이 쌓이기 때문에 혈장이 손상된 혈관벽을 통해 스며 나와 주변 간질 조직으로 직접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초 부종의 임상적 정의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고 욱신거리는 팽팽함은 세포가 자신의 체액에 익사하고 있다는 물리적 징후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이렇게 고여있는 정체는 혈소판이 응집하기에 완벽한 생물학적 환경을 조성하여 떨어져 나갈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혈전인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순환계는 직접적인 기계적 피드백 루프에 의해 작동합니다. 이 정체를 되돌리기 위해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확하고 표적화된 생체역학적 움직임을 통해 생물학적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초 순환을 강제로 재시작하고 고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며 혈관 내피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그 의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5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미세 움직임을 분석할 것입니다. 멈춰버린 순환을 수동으로 재가동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 엔진인 가자믹은 펌프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앉아서 발뒤꿈치 들기, 시티드 힐 레이즈를 통해 실행됩니다. 발볼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가동 범위가 허용하는 한 발뒤꿈치를 높이 들어 올릴 때 당신은 단순히 휴면 상태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아리 중심부 깊숙이 위치한 큰 정맥동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하고 의도적인 수축은 단단한 스펀지를 강하게 쥐어짜는 것과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소 압력에 엄청난 급증을 일으켜 갇혀있던 탈산소혈을 위로 밀어 올리고 약해진 일방향 판막을 강제로 열어젖힙니다. 최고점에서의 최대 수축 상태를 3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하태부 뒷면에 강렬한 물리적 팽팽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긴장감이 바로 혈액을 무릎 위로 가슴을 향해 다시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압력 구배입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내리십시오. 그냥 툭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느리고 통제된 편심성 이완은 정맥 내에 음압 진공을 생성하여
방금 배출된 혈액을 대체하기 위해 대퇴동맥으로부터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15회 반복하십시오. 조직에 차오르는 깊은 온기는 단순한 근육의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소 혈액학이 회복되고 있다는 물리적 감각입니다. 그러나 가자믹은 엔진은 그 아래의 배수 경로가 막혀 있으면 최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발목 관절 자체는 심부 림프 배아액을 위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체역학적 트리거인 발목 돌리기 앵클 서클스로 이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임 없이 앉아 있으면 발목 관절낭 내에 갇힌 윤활액이 걸쭉해집니다. 윤활성이 뛰어난 젤에서 점성 있는 접착제 같은 물질로 변합니다. 동시에 세포 노폐물을 펌프질에 내기 위해 전적으로 물리적인 관절 움직임에 의존하는 관절, 주변의 미세한 림프 모세 혈관들이 눌리고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 정체를 풀려면 한쪽 다리를 앞으로 살짝 뻗어 발을 바닥에서 1인치 정도 들어 올리십시오. 이제 엄지발가락으로 허공에 가능한 한 가장 큰 원을 천천히 그리십시오. 최대 가동 범위로 관절을 적극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정체된 윤활액을 물리적으로 휘젓는 것입니다. 내부 마찰과 열을 발생시켜 점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동시에 늘어나고 수축하는 조직이 막힌 림프관을 마사지하여 판막이 강제로 열리고 닫히게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10회 회전한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회전하십시오. 당신은 말 그대로 발의 원위부 조직에서 미세한 대사찬해물을 쓸어내어 방금 발뒤꿈치 들기로 불러온 동맥혈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체역학에서 신경생물학으로 넘어갑니다. 앉아있을 때 발생하는 세 번째 치명적인 결함 지점은 혈관이 아니라 깊은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가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 아주 짧은 순간 주저할 때 이를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그들은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 주저함은 근육의 약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추신경계와 하체에 위치한 운동신경원 사이에 전기신호가 무섭게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다리가 몇 시간 동안 고정되어 있으면 뇌는 척수를 통해 고주파 활동 전위를 보내는 것을 단순히 멈춥니다. 신경을 절연하는 수초가 전도 효율을 잃기 시작합니다. 신경 경로가 어두워집니다. 이는 달아해진 전선과 같은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이 회로를 강제로 다시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앉아서 제자리 걸음 시티드 마치스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혈관 운동이 아닙니다. 정밀한 신경 활성화 프로토콜입니다. 체중을 약간 앞으로 이동시키며 똑바로 앉으십시오. 최적의 미주신경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해 흉곽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몇 인치만 들어 올리십시오. 절대적이고 철저한 통제에 다리를 내리십시오. 그런 다음 반대쪽 다리를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반동에 의존하게 되어 운동 피지를 완전히 우회하게 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왼쪽 팔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흔들리도록 하는 대측성 움직임 패턴을 통해 뇌의 좌우 방구가 교차 소통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휴면 상태였던 시냅스를 가로질러 전기 자극을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비활동으로 인해 불타버린 신경의 다리를 말 그대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리고 의도적인 제자리 걸음을 30초 동안 계속하십시오. 심박수가 약간 상승하는 것을 알아차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엉덩이와 허벅지에 신체적 통제력이 돌아오는 날카롭고 선명한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추신경계가 하체와의 연결을 성공적으로 재부팅하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성의 주요 구조적 안전장치인 슬개대토의 관절, 즉 무릎을 다루겠습니다. 무릎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체중 전체의 운동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무릎의 안정성은 전적으로 대퇴사두근건이 제공하는 기계적 장력에 의존합니다. 앉아있을 때 거대한 대퇴사두근은 길어지고 휴면 상태이며 취약한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슬개골은 궤도 홈을 잃게 됩니다. 그 아래의 보호 연골이 대퇴골과 마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계적 정렬 불량이 바로 연석에서 내려오거나 계단을 한 칸 내려갈 때 갑작스럽고 끔찍하게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받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무릎은 나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 갑옷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관절에 위험한 하중을 가하지 않고 이 방패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앉아서 다리 펴기 시티드 레그 익스텐션을 실시합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한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천천히 뻗어 무릎이 편안하게 펴질 때까지 발을 들어 올리십시오. 차지 마십시오. 반동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허벅지 앞쪽에 거대한 근육군을 고립시키십시오. 적극적으로 수축시키십시오. 근육 섬유가 무릎 관절을 감싸는 두꺼운 강철 케이블처럼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최종 신전 상태를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 등척성 수축은 두 가지 중요한 생리학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첫째, 슬개골을 최적의 해부학적 정렬 상태로 직접 끌어올려 기저 연골에 가해지는 짓누르는 압력을 즉시 완화합니다. 둘째, ATP, 아데노신 3인산에 대한 막대한 근육의 요구는 대퇴동맥을 크게 확장시켜 신선한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경골동맥으로 쏟아부어 굶주리고 저산소 상태인 하퇴부 조직에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양쪽 각각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8, 10회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깊은 타는 듯한 감각은 젖산의 축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포 재생과 근섬유 동원의 생화학적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측면 경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에 의해 제어될 수 있지만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양탄자에 걸려 넘어질 때 즉각적으로 균형을 잡는 능력인 당신의 생존은 골반 바깥쪽에 있는 작고 종종 완전히 무시되는 부채꼴 모양의 근육에 의해 좌우됩니다. 바로 중둔근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특정 근육은 몇 시간 동안 상체 전체 무게에 눌려 늘어나고 짓눌립니다. 이 근육은 상호 억제라는 심각한 신경학적 과정을 겪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축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둔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골반이 측면으로 떨어지고 대퇴골이 내회전하며 치명적인 측면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바로 이 생체역학적 결함이 대퇴골경을 부러뜨리고 고관절을 산산조각내는 원인입니다. 앉아서 고관절 벌리기 시티드 힙 어덕션은 이 위험한 신경기억 상실증을 되돌립니다. 발을 평평하게 유지하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리십시오. 몸통을 기울이거나 몸을 젖히지 말고 한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어 몸의 정중선에서 측면으로 멀어지게 하십시오. 바깥쪽 엉덩이의 깊고 강렬한 경련 같은 느낌을 거의 즉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둔근이 신경학적 혼수 상태에서 격렬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바깥쪽 자세를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 측면 안정근을 강제로 개입시킴으로써 근육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골반절을 열어 사타구니를 통과하는 주요 혈관 및 림프 다발에 가해지는 심각한 기계적 압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리당 8회 반복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근육 조직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충격 흡수 장치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정형외과 외상병동에 가지 않도록 지켜줄 정확한 반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결실입니다. 인간 생리학의 잔인한 현실은 제거의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의 몸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예외적으로 무자비합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직은 공격적으로 해체하고 모세 혈관망은 석회화하며 신경 경로는 절단할 것입니다. 휴면 상태의 조직을 대사적 부채로 간주합니다. 종아리에 둔한 통증, 오후 5시경 발목의 부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미세한 떨림. 이것들은 노화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닙니다. 비가역적인 세포사멸 프로그램된 세포 죽음 이 자리 잡기 전에 기계적 개입을 간청하는 순환계와 신경계의 요란하고 필사적인 경보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임상적 관점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로우 모션 지혈대를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체로 가는 동맥 혈류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이는 동시에 독성 정맥혈을 사지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이 순간 그 치명적인 역학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물리치료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맥 판막을 강제로 열고 정체되고 염증성이 높은 림프액을 쓸어내며 끊어진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생체역학적 도구가 당신의 골격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극도로 이분법적입니다. 중력과 정체가 향후 5년간의 이동성을 좌우하도록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어 휠체어나 보행기를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조용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오늘 당장 자신의 혈역학에 대한 통제권을 쥐는 것입니다. 발뒤꿈치 들기를 수행하십시오. 다리를 펴십시오. 근육을 수축시키십시오. 질식으로부터 혈관 내피를 강력하게 보호하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이 정밀한 임상 시퀀스를 실행했다면 지금 당장 하체가 눈에 띄게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눈에 띄게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전기적으로 살아 숨 쉬는 느낌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란으로 내려가 순환 회복됨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주십시오. 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리학을 통제하고 있으며 누가 쇠퇴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데 육체가 멈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반을 보호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다음 세션에서는 정체된 혈액이 남긴 미세한 동맥 플라크를 화학적으로 용해하는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식단 프로토콜에 대해 깊이 파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일어나십시오. 다리를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